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용관 채널의 이용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 미용 기기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고 그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다루고 있는 내용이 많은 만큼 문제 출제 비율이 높기 때문에 5문제 이상 챙겨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기기의 종류, 기기의 사용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피부를 분석하는 기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확대경은 육안으로 피부를 관찰했을 때 자세하게 관찰할 수 없는 모공이나 잔주름, 면포의 상태, 색소 침착의 정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할 때 사용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 확대해서 볼 수 있으며 여드름 관리 중 면포를 제거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대경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으로는 확대경 주변에 설치된 형광램프가 피부에 열을 가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피부에 열을 가하게 되면 모공이나 모세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잘못된 피부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사항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피부 진단을 진행할 때는 피부가 깨끗하게 클렌징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고 형광 램프로 인해서 눈의 손상을 막기 위해 아이패드를 반드시 부착해 주셔야 됩니다. 확대경은 피부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겠지만 확대경 주변에 설치된 형광 램프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일정한 거리로는 15에서 20cm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확대경을 사용할 때는 실내 조명을 어두운 것보다 밝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우드램프는 특수한 인공 자외선을 피부에 투과시켰을 때 여러 가지 피부 상태를 다양한 색깔로 분석해주는 광학 피부 분석 기계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처럼 피부 분석을 할 때는 깨끗하게 클렌징된 피부의 피부 분석을 진행하셔야 되고 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패드를 부착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고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드램프로 피부 분석을 진행할 때는 5에서 6cm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 확대경과는 반대로 실내 조명을 어둡게 유지한 상태에서 피부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램프의 과열 방지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켜지 않는 것이 주의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드램프의 인공 자외선을 피부에 투과시켰을 때 피부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깔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정상 피부에 투과시켰을 때는 청백색을, 수분이 부족한 건성 피부에 투과시켰을 때는 옅은 보라색을 띠고 있고 이것보다 더 피부가 얇은 민감성 피부나 모세혈관 확장 피부에 투과시켰을 때는 진한 보라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상대적으로 두꺼운 피지나 면포가 많은 여드름 피부나 지성 피부는 주황색이나 노란색 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세포나 각질은 흰색, 색소 침착 부위에는 암갈색, 비립종은 노란색, 먼지나 이물질은 백색이나 형광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에 투과시켜 봤을 때 어떤 색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피부 상태를 분석하고 있다라고 우드램프를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확대경이나 우드램프 외에도 피부를 분석하는 다른 기기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스킨스코프는 실물의 50에서 300배를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계로 모니터를 연결해서 고객과 관리사가 함께 고객의 피부를 보면서 고객은 믿음을 가지고 관리사는 관리 계획을 이야기해주면서 전문성을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로 간의 신뢰도가 형성되고 오래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진 게 스킨스코퍼의 설명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수분 측정기는 우리가 클렌징을 하고 난 다음에 30분이 지나고 나서 수분을 얼마만큼 머금고 있는지 그리고 유분은 얼마만큼 분비가 되는지를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유수분을 측정할 때 조금 더 정확한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실내 온도는 20에서 22도,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고 직사광선을 피한 상태에서 한 번 측정한 부위는 2번 측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H 측정기는 기계에 연결된 탐침을 세안이 끝나고 난 뒤 2시간이 경과된 피부에 45도 각도로 가볍게 눌러서 피부의 pH를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피부의 pH는 4.5에서 6.5를 유지하고 있지만 알칼리성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건성, 산성에 가까울수록 지성의 피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부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기기들로는 확대경과 우드램프가 있고 기타 기기들에는 스킨스코프, 유수분 측정기, pH 측정기 등이 있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얼굴 관리를 진행할 때 사용되는 기기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티머는 얼굴의 스팀, 즉 수증기를 분사함으로써 모공을 확장시키고 각질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노폐물 배출을 돕는 것과 동시에
수분을 공급해 준다라는 특징을 가진 게 스티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특징을 보시면 스팀의 열로 인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있고 수분 작용과 각질 유연화 작용으로 인해서 노폐물 배출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공이 확장되면서 화장품의 유효 성분 침투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있고, 추가적으로 스티머 옆에 오존 발생기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스팀과 함께 오존을 분사시키면서 피부의 살균 및 소독작용도 병행되고 있다는 설명이 특징에 나와 있습니다. 스티머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으로는 스티머의 전원을 켠다고 해서 바로 스팀이 분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객 관리 10분 전에 정제수를 넣고 10분 동안 예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팀이 분사되기 시작하면 오존을 켜서 오존이 함께 분사되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굴과 스티머의 적정 거리는 30에서 50cm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은데, 피부가 두꺼운 지성 피부는 더 가깝게 설정해 주시는 게 좋고, 민감성 피부나 모세혈관 확장 피부는 예민하기 때문에 거리를 좀 더 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세혈관 확장 피부에는 되도록이면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부분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모세혈관 확장 피부에만 화장솜으로 덮어서 그 부분에 스티머가 분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존을 발생시켰을 때는 반드시 아이패드를 부착해 주셔야 되고, 오존이 발생되지 않으면 아이패드는 부착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브러싱 머신 후리마돌은 브러쉬의 회전을 이용해서 모공 속 피지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각질을 제거하는 기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러쉬의 회전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있고, 모공 속 피지와 불필요한 각질을 제거해 줌으로써 클렌징, 디클렌징, 필링의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동 브러쉬를 사용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한번 살펴보면, 브러쉬를 사용하기 전에는 미지근한 물에 한번 적신 후에 사용하셔야 되고, 세안제를 피부에 도포할 때는 적당량만 도포해서 회전 브러쉬가 회전을 시작했을 때 고객의 눈, 코, 입으로 튀기지 않고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브러쉬를 적용할 때는 고객의 피부와 90도 각도를 유지시켜 주셔야 되고, 고객에게 브러쉬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시술자 손등이나 손바닥에 그 강도를 체크하신 다음에 고객에게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진공흡입기 석션 같은 경우는 벤토즈라는 유리관을 피부에 밀착시키고 안을 진공 상태로 만듦으로써 피부를 흡입시키고, 이로 인해서 피지와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혈액과 림프 순환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게 진공 흡입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흡입을 통한 자극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피부의 피지와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혈액과 림프 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고, 한선과 피지선을 자극해서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결과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공흡입기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으로는 피부에 자극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오일이나 크림을 바르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 한 부위에 오래 사용하게 되면 혈관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부위에 오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극이 약한 피부나 탄력성이 많이 저하된 피부에는 절대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갈바닉 기기는 직류 전류를 이용한 기기로서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끌어당기는 성질을 이용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전극이 플러스 극이냐 마이너스 극이냐에 따라서 화장품의 유효 성분의 침투를 돕느냐 아니면은 클렌징에 도움을 주고 있느냐로 구분되고 있는 게 갈바닉 기기가 되겠습니다. 갈바닉 기기 양극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플러스 극은 산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모공과 한선, 피지선의 수축 효과를 가져오면서 혈액 공급을 감소시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의 알갱이를 더 잘게 이온화시켜서 피부 깊숙이 침투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 게 플러스 극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음극은 알칼리성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경과 피부를 자극함으로써 한선과 모공을 확장시키고 혈액 공급을 더 활성화시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조직을 더 유연하게 만들어서 노폐물 배출을 돕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지용성 화장품과 수용성 화장품이 있는데, 지용성 화장품은 유효 성분이 적은 대신에 피부에 침투가 쉽고, 수용성 화장품은 유효 성분이 더 많은 데 비해서 피부 침투가 어렵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바닉 기기의 플러스 극을 이용해서 수용성 화장품의 유효 성분을 더 잘게 이온화시켜서 피부에 침투시키고, 서로 밀어내는 힘을 이용해서 이 유효 성분들을 피부 깊숙이 침투시킬 때 사용되는 게 이온토포레시스, 이온 영동법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갈바닉 기기의 마이너스 극을 이용한 전기 세정법, 디스인크러스테이션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피부에 클렌징 젤을 도포해서 피지나 노폐물을 플러스 전하를 띠게 바꾸어주고 갈바닉 기기의 마이너스 음극봉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진행함으로써 노폐물과 피지를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 원리가 되겠습니다. 지성 피부나 여드름성 피부에 특히 효과가 좋지만 예민한 피부, 민감성, 건성, 모세혈관 확장 피부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는 아나포레시스라고도 부른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류의 세기가 너무 강하면 고객이 화상을 입을 수가 있고 전류의 세기가 너무 약하면 효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고객이 뜨거움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자극을 받을 정도로 세기를 설정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